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JTBC 뉴스 특보를 시작합니다. 현재 국회 본회의에선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 동의안 표결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 사법부의 수장인 대법원장은 국회 인준 동의 절차가 반드시 필요한 자리죠. 이 민주당이 국회 과반 의석을 가진 만큼 민주당이 반대하면 통과는 어려운 상황인데 이 방금 전 민주당 의원총회 결과 이 민주당이 당론으로 부결시키기로 강수를 둔 상태입니다. 이 여야는 모두 본회의에 앞서 의총을 열고 전략을 짜며 여론 향배를 두고 고심하는 모습이었는데요. 오늘 JTBC 뉴스 특보를 통해서 현장 상황을 자세히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스튜디오에는 정치부의 최규준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현재 국회 본회의 모습을 잠시 볼 수 있을까요? 네, 국회 본회의 모습인데요. 2시에 본회의는 시작을 했고요. 아직 본회의가 시작을 하진 않은 상태입니다. 이 의원들이 착석을 하고 있는 상태인데요. 오늘 투표는 무기명 전자투표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 가결을 위해서는요, 이 제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의원 과반의 찬성이 필요합니다. 그래야만 가결될 수 있는데요. 최 기자, 오늘 전자투표 방식인데 앞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경우에는 이 무기명 경우이지만 이 수기로 투표를 했죠. 그때는 한 40분가량 소요된 걸로 보이는데요. 오늘 그 임명 동의안은 어느 정도 시간 소요될 걸로 보입니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무기명 전자투표로 이루어집니다. 이제 수기로 하는 투표 같은 경우에 명패를 일일이 확인하는 데 시간이 조금 더 걸리기 때문에 시간이 당시에는 40분 정도 소요가 됐는데요. 오늘은 명패 확인이 동시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한 30분 정도면은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오늘 임명 동의안 표결이 이루어지는 것은 후보 지명이 이루어진 지 45일 만입니다.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안건 중에서는 인사에 관한 안건이 통상적으로 가장 먼저 상정되는 게 관행입니다. 따라서 오늘 본회의가 열리면은 제일 먼저 상정되는 안건이 바로 이균용 후보자의 인사청문안입니다. 표결이 바로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표결에 앞서서 법사위 간사이자 인사청문위원인 정점식 의원이 이 심사 경과 보고를 할 예정입니다. 보고를 하고 나서 곧바로 표결이 이루어지게 되고요. 표결이 끝나고 나면은 약 30분 정도 후에 임 후보자의 임명 여부가 거의 가름이 된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본회의에서는 또한 이제 지난달 21일 본회의 때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체포동의안 가결 후폭풍으로 인해서 처리하지 못한 법안들도 처리할 예정입니다. 대표적으로 보호출산제 도입법, 머그샷 공개법, 실손보호 청구 간소화법 등 각종 민생 법안 90여 개가 예정이 돼 있는데요. 또한 이제 고 최상병 사망 사건 관련돼서 이제 특검 패스트트랙 법안도 민주당이 상정을 하겠다고 예고를 한 상태입니다. 지금 현장 상황이 지금 이제 정점식 의원이 지금 이제 보고를 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한번 직접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윤두현 의원 대표 발의로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 등 399건의 의원 발의 법률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정부로부터 자연재해 대책법 일부 개정 법률안 등 5건의 법률안이 제출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지금 이 시각 국회 본회의장 모습 보고 있습니다. 이균용 임명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네, 이균용 대법원장 임명 동의안 상정이 방금 된 상태입니다. 이 안건은 헌법 제104조 제1항에 따라 지난 8월 29일 대통령이 국회에 임명 동의를 요청해 온 것입니다. 후보자에 대한 재산 및 병역 신고 사항은 국회 공보에 게재되었으며 의석 단말기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네, 현재 국회의장이 케냐 순방 중인 만큼 지금 부의장이 안건을 상정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정점식 위원 나오셔서 심사 경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국민의힘 정정식 의원이 나와서 지금 심사 보고를 할 예정입니다. 네, 정점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영주 국회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 동의에 관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정점식 간사입니다. 지금부터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 동의에 대한 심사 경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대법원장은 국가 권력의 한 축인 사법부의 수장으로서 사법부 구성에 관한 권한을 보유하고 법원의 사법행정 사무를 총괄하며 최고법원인 대법원의 전원합의체 재판장으로서 법률을
최종적으로 해석하고 적용하는 위치에 있습니다. 우리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대법원장의 이러한 위상과 역할을 고려하여 9월 19일과 20일 양일간에 걸쳐서 청문회를 개최하였고 대법원장 후보자로서의 자질과 전문성, 청렴성과 도덕성, 사법제도나 사법정책에 대한 소신 등을 검증하였으며 9월 21일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2개 교섭단체 간의 합의로 심사 경과 보고서를 채택하였습니다. 전체적으로 인사청문회에서의 질의와 후보자의 답변 내용, 증인 및 참고인의 진술을 통해 종합해 볼 때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종합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적격 의견입니다. 일부 청문위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후보자가 대법원장에게 요구되는 능력과 자질을 갖춘 것으로 판단된다는 견해를 제시하였습니다. 후보자는 약 30년 동안 다양한 분야의 재판 업무를 수행한 정통법관으로 특정 인과의 신분관계보다는 법의 지배를 따라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 지적된 민사판례 연구의 활동은 오랜 기간 하고 있지 않아 사법부의 중립성을 수호하는 데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후보자의 재산 신고와 관련해서는 비상장 주식의 경우 취득 초기에는 액면가 1인당 125만 원, 가족 합계 500만 원에 불과하여 재산 신고 대상이 아니었고 그 후 신고 기준이 평가액으로 변경된 사실을 알지 못하여 재산 신고를 하지 않았던 단순 과실에 의한 것에 불과하며 비부양자인 장녀에게 생활비 지원을 위해 외국환을 송금한 것은 과세 대상이 아니며 네, 지금 국회 본회의장에서는 국민의힘 정점식 의원이 발언을 했는데요. 이 발언의 내용을 요약하면은 이균용 후보자가 정통 법관이고 한마디로 적격 의견을 얘기하면서 이 후보자로서는 문제가 없다. 이런 부분을 다시 한번 강조를 했고요. 특히 대법원장 공백이 주는 파장에 대해서 이 서두에 언급하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민주당을 압박하려고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오늘 정전식 의원 앞서서 여야 모두 본회의 직전에 의원총회를 열었는데요. 이 최 기자에게 이 의원총회 얘기를 묻기 전에 이 양당의 청문위원들이 오늘 대법원장 인준 표결 관련해서 어떤 발언을 했었는지 다시 한번 들어보고 오겠습니다.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 동의안이 정상적으로 통과되어 사법부 수장의 공백 상태가 조속히 해결되길 강력히 촉구합니다. 특위는 양일간 진행된 인사청문회를 통해 후보자가 사법부의 독립과 정치적 중립성을 확고히 지키면서 재판 지연 등 사법부의 고질적인 현안들을 해결하고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제고할 적임자라는 것을 명확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불투명한 가족회사의 재산 형성 과정, 법관 시절 아내의 국세청 체납도 잘 모른다. 가족회사의 편법과 탈법적 운영도 잘 몰랐다. 심지어 자녀가 해외 영주권을 언제 땄는지도 몰랐다. 자기 주변의 모든 걸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대한민국 사법부 전체를 아우르고 올바른 사법적 판단을 내릴 수가 있겠습니까? 네, 발언 먼저 듣고 왔는데요. 이 국민의힘은 한마디로 부결할 정도 아니다, 적격이다 이런 의견인 거고요. 민주당은 여론몰이하지 말고 인사 철회하라. 그러면서 방금 전 의원총회에서 이 당론으로까지 부결을 결정한 상태인데요. 최 기자, 일단 여야 의원총회 결과 한번 대략적으로 알려진 게 있다면 좀 알려주시죠. 네, 민주당 이제 본회의에 앞서서 의원총회 열고 이 후보자의 이제 임명 동의안에 대한 당론 투표 여부를 결정을 했습니다. 결국에는 당론으로 붙이겠다라고 발표를 했는데요. 앞서 지난 4일 이균용 후보자 임명 동의안을 이제 표결하기 위해서 의원총회를 똑같이 열었는데 당시에는 당론으로 정하지 못하고 결론을 미뤘습니다. 홍익표 원내대표는 오늘 오전 최고위원회에서 이균용 후보자에 대해서 사법부 공백 우려 때문에 이제 자격이 없는 인사를 사법부 수장에 앉히는 건 사법 불신이다라는 더 큰 부작용을 불러올 수 있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홍익표 원내대표의 발언을 직접 한번 들어보시죠. 네. 민주당이 이렇게 오늘 오전까지만 해도 이렇게 부적격 인사라고 하면서도 이 당론으로까지 채택할 입장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얘기를 하지 않았었죠. 네, 그러면 홍익표 원내대표의 오늘 오전 회의 발언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대법원장 임명 동의안과 관련해 부결 시 사법부 공백이 우려된다는 정부 여당의 여론몰이에 유감을 표합니다. 사법부 공백 우려 때문에 자격 없는 인사를 사법부 수장에 앉히도록 하는 것은 사법불신이라는 더 큰 부작용을 불러올 것입니다. 대통령과 여당이 할 일은 국회와 야당에 대한 부당한 압박이 아닌 실패한 인사검증에 대한 사과와 부적격 인사 철회입니다. 이제 뭐 당초 당론 부결에 대한 부담감 때문에 이제 당론으로 채택하지는 않을 거다라는 전망이 조금 우세했었는데요. 당내에서는 특히 이제 부적격이란 공감대 자체는 충분하지만 자율투표에 맡길 시 자칫해서 이탈표가 속출할 수 있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이제 부담감이 좀 있을 거라는 분석도 있었습니다. 반면에 이제 당론 채택을 하게 된 이유는 이제 분석해 보면은 소속 의원 전원이 일치된 의견으로 이제 이재명 대표 체포 동의안의 가결 후폭풍 이후에 이제 당내 분란 상황을 수습하고 또 당이 이제 선명성을 더 부각할 수 있는 메시지를 낼 수 있는 게 아니냐라는 판단이 작용된 것으로 분석이 됩니다. 지금 윤영덕 원내대변인이 의원총회 이후에 백브리핑 통해서 이제 당론 채택 배경에 대해서 설명을 한 게 있는데요. 네. 홍익표 원내대표가 이제 이균용 후보자가 사법부 독립을 지키고 고위공직자로서 직무 수행하는 데 있어서 능력면이나 자격면이나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후보였다. 민주당 의원들이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서 최종적으로 당론으로 이제 부결을 채택을 하자라고 제안을 먼저 한 것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또한 이를 통해서 의사결정 과정을 당내에서 거쳐서 의원들 전원 일치 의견으로 당론 채택을 통해서 부결하기로 결정했다라고 발표를 했는데요. 네, 한마디로 약간 초강수를 둔 건데 당초 민주당 내부에서는 오늘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되는 날이잖아요. 그래서 이 선거에 어떤 영향을 줄지 혹시나 여론이 반발 의견으로 반대 의견이 될까에 대한 부담감 때문에 부결로까지 당론을 하는 건 좀 부담된다. 이런 의견도 있었지만 결론적으로는 이 부결을 당론으로 채택하는 게 더 우세했던 것. 아까 최 기자가 얘기했던 것처럼 이 전원이 이에 합의한 걸로 이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와 정반대 강수를 뒀죠. 네, 국민의힘은 이제 이균영 후보자의 임명에 결격 사유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이제 부결을 할 경우 민주당이 책임을 져야 한다고까지 경고하고 있는데요. 윤재옥 원내대표 오늘 오전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이 수권 태세를 갖춘 공당답게 국민을 위해서 이균용 후보자의 인준안을 재빨리 통과시켜서 대법원장 공백 사태를 하루빨리 해소해야 한다고까지 주장했습니다. 네, 이 발언도 저희가 싱크 준비했는데요. 한번 들어보시죠.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이균용 후보자에 대한 일부 논란이 있었으나 인준을 부결시킬 정도의 사유는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김명수 사법부의 각종 비정상을 바로잡고 사법부 독립과 정치적 중립을 이루어낼 수 있는 적임자라는 것이 청문회 과정을 통해 확인되었습니다. 인준 동의안 과결로 그동안 대립과 발목 잡기 일변도에서 벗어나 과감하게 국정에 협조하는 모습을 보여주시길 바랍니다. 네, 이번 인사청문회를 두고 국민의힘에서 가장 많이 사용한 표현이 발목 잡기라는 표현이 오늘 아침에도 등장했던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이 계속해서 반대를 한 이유, 이 이균영 후보자에 대한 여러 의혹이 청문회 과정에서 제대로 소명되지 않았기 때문인데요. 이 이균영 후보자의 의혹들 다시 한번 짚어보죠. 어떤 의혹들이 있었죠? 네, 민주당이 제기하고 있는 의혹들이 많습니다. 이제 가장 크게는 세 가지 정도로 압축이 됩니다. 재산 신고 누락, 아들의 인턴 특혜 의혹, 그리고 과거 판결 의혹 등으로 압축이 됩니다. 특히 이제 지난달 19일과 20일 양일에 걸쳐서 인사청문회가 진행됐을 때도 이 부분이 가장 쟁점이었는데요. 먼저 재산 신고 누락 의혹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후보자가 10억 원 상당의 가족 소유 비상장 주식을 3년간 공직자 재산 신고에서 누락했다는 의혹입니다. 이 후보자는 본인과 가족 재산으로 총 72억여 원 정도를 신고를 하면서 처가가 운영하는 회사의 비상장 주식을 보유한 사실 자체는 누락시켰습니다. 이를 통해서 이 후보자 가족이 2020년부터 2022년까지 3년 동안 수령한 배당 소득이 약 1억 7천만 원 정도로 알려졌다는 게 민주당의 주장인데요. 이 후보자는 신고 누락이 있었던 사실을 일부 인정하면서도 2020년에 이제 공직자윤리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이 비상장 주식 평가 방식이 액면가에서 실거가로 바뀐 사실을 몰랐다. 그러니까 신고해야 되는지 몰랐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가족이 위법을 저지르진 않았다고 해명했는데요.
네, 지금 이제 이균용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재산 신고 누락은 있었지만 자신은 위법을 저지르지 않았고 이제 그 결격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라는 주장을 계속 펼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 장면도 인사청문회장에서 이 질의가 이어지면서 답변이 문제가 되기도 했는데요. 관련 싱크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10억입니다. 10억. 이거 어떻게 신고하는지 몰랐다라고 얘기하는 말이 통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가액이 10억이라는 것을 청문회 과정에서 처음으로 알았습니다. 네. 네, 한마디로 이 후보자는 계속해서 몰랐다라고 하는데 아까 최 기자가 얘기했던 듯이 2009년에 이미 법이 바뀌었는데 이 대법원장 후보자가 이 법에 대해서 몰랐다라고 하면서 민주당 위원들 중심으로 굉장히 많은 비판을 받은 상태이고요. 이 재산이 72억 원인데 역대 대법원장 후보들 가운데는 가장 많이 재산을 보유한 것으로도 알려졌는데요. 지금 이 시각 국회 본회의장 모습을 잠시 보시면 이 투표가 시작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의원들이 각자 들어가서 이 투표를 하고 나오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재명 후보의 경우에는 이 투표 과정이 약 17분 정도 걸렸는데요. 오늘 또한 대략 비슷하게 10여 분 정도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투표는 원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투표 보면서 저희가 이균용 후보자의 다음 의혹에 대해서도 한번 짚어볼 텐데요. 그다음에 인사청문회장에서 또 문제가 됐던 게 아빠 찬스 의혹도 있었죠. 네,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아들의 이제 특혜 의혹입니다. 이 후보자 아들이 대형 로펌인 김앤장 법률사무소의 인터넷 특혜 의혹으로 입사를 했다는 건데요. 이 후보자 아들은 미국 이제 대학에 재학 중이던 2009년 7월에 김앤장에서 인턴으로 활동을 했는데 로스쿨 학생이 아닌 이제 아들이 인턴에 뽑힌 것으로 두고 논란이 됐습니다. 김앤장이 이 후보자의 아들을 대학생 인턴으로 채용할 때 이제 별도의 공고 절차가 없었던 점도 논란이 됐는데요. 이 후보자 측은 이제 아들을 인턴을 했을 때는 로스쿨 대상자 채용자가 없었다라고 해명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만약에 이게 아빠 찬스라고 밝혀지면은 본인이 사퇴할 의사도 있다라고까지 주장했습니다. 그래서 이균용 후보자가 다른 의혹에 대해서는 모르겠다 이렇게 일관했었는데 이 아빠 찬스 의혹에 대해서는 사실이 아니다 이렇게 비교적 분명하게 부인한 것으로 부인했었는데요. 관련해서 이 싱크도 저희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위원장이 저한테 제출한 자료를 보면은 뭐라고 돼 있냐? 학부 인턴의 경우에 문의가 많다. 그런데 별도 공고는 하지 않는다. 그리고 심사위원회도 따로 두지 않는다. 그러면 공고도 하지 않고 심사도 안 하는데 도대체 어떻게 관심법으로 알고 들어갔습니까? 그러면 결국은 아빠 찬스를 이용해서 들어간 거죠. 제 아들은 전혀 저와 관련해가 들어간 것이 아니고 독자적으로 들어간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네, 정의당의 심상정 의원이 문제 제기를 했고요. 이균용 후보자가 제 아들은 저와 관련해서 들어간 게 아니라 독자적으로 들어간 것이다. 이렇게 해명을 한 상태입니다. 또 다른 쟁점 뭐가 있었나요? 네, 이 후보자의 과거 판결들이 문제가 됐습니다. 이제 대표적으로 성범죄에 대해서 감형 판결을 내린 게 논란이 됐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 후보자가 지난 2020년에 12살 아동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의 항소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징역 7년으로 낮춰서 형량을 선고를 했는데 이 판결을 두고 이제 성인지 감수성이 낮다라는 비판이 잇따랐습니다. 이에 대해서 이 후보자는 항소심에서 하급심 양형 절차에 대해서 최소화하고 객관적으로 양형을 실현해야 한다는 소신에 따라서 자신이 판결한 거다. 그러니까 양형 절차에서는 자신이 다른 판결에서는 이제 양형을 낮춘 것만 있는 게 아니라 또 높인 것도 있다라고 해명을 했습니다. 또 이제 이 후보자와 윤석열 대통령의 친분 관계도 청문회에서 사실 이슈가 되기도 했는데요. 이 후보자가 이제 윤 대통령의 서울대법대 1년 후배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 부분에 대해서 야당의 문제 제기나 의혹 제기가 있었던 것도 있었습니다. 네, 아까 최 기자가 얘기한 것처럼 판결문 가운데서도 워낙 이 해당 피고소인이 재범이었고 집행유예 중에 범죄가 발생했는데 감형이 해서 또 문제가 됐고 민주당 위원으로부터 이 성인지 감수성 낮다는 지적이 계속 제기됐었죠. 현재 이 시각 국회 본회의장 모습 보면요. 투표는 현재 계속 진행 중이고요. 10분 정도 걸릴 것으로 보이니까 아직 조금 있으면 투표가 마무리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투표는 원활하게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 전광판에 나와 있는 것이 지금 보면 이제 열별로 이렇게 앞으로 투표가 이루어지는 것인데요. 지금 절반 정도 이상의 투표가 진행된 것으로 보이는데 투표가 많이 이루어졌고 이제 무기명 투표기 때문에 이제 결과가 똑같이 저 전광판에 나와야 되는데 가결 부결 여부만 나오고 어느 의원이 투표를 했는지는 나오지 않습니다. 제적 의원과 이제 출석 의원 정도 숫자가 나올 텐데요. 지금 제적 의원이 298명인데 168석을 차지하고 있는 민주당이 얼마나 많이 이제 부결표를 던졌을지도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당론으로 부결을 결정했지만 또 무기명이기 때문에 아직 변수는 남아있는 상태고요. 6명의 의석을 갖고 있는 정의당도 앞서서는 이제 반대 의사를 밝혔는데 오늘 투표 결과도 어떻게 나오는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최 기자가 얘기했듯이 대통령과의 친분 그리고 판결에서 이 성인지 감소가 났다는 지적 이런 의혹들이 인사청문회장에서 계속 제기가 됐고요. 이 민주당이 계속해서 이 부결 부적합하다 이런 입장을 내면서 후보자도 어제 입장문을 다시 한번 발표했는데요. 입장문은 어떤 내용이 담겨 있었죠? 네, 후보자가 낸 입장문은 이제 어제 이 임명토기한 표결을 하루 앞두고 나왔습니다. 부디 후보자에게 대법원장 직위의 공백을 메우고 사심 없이 국가와 사회 그리고 법원을 위해서 봉직할 기회를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한다라고 적었습니다.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바로 전날에도 59장 정도의 분량의 설명 자료를 각 의원실마다 일일이 배포하면서 읍소 전략을 펼쳤는데요. 여기에 더해서 후보자 본인이 직접 나서서 이제 가결을 요청을 한 겁니다. 지난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나온 이제 이 국가관이나 역사 인식 문제에 대한 지적도 그리고 여러 가지 의혹에 대한 지적도 청문 과정에서 나온 비판의 말씀을 모두 겸허하게 받아들이겠다고 했습니다. 자신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서 모두 사과한다고도 했는데요. 구체적으로 본인과 가족이 보유하고 있는 아까 말씀드렸던 비상장 주식에 대해서 신고를 누락한 사실에 대해서 불찰을 모두 인정하고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올린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가장 깨끗하고 투명한 방식으로 비상장 주식을 모두 처분하겠다라는 강수를 두기도 했습니다. 성인지 감수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판결문과 청문 과정에서 드러난 국가관과 역사 인식 그리고 그런 것에 대해서 모두 깊이 새기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이제 사법 공백에 대해서는 우려를 표하면서 재판 지연 문제 빨리 해결해야 되니까 본인이 이제 나서서 임명을 해달라는 요청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국민의힘과 비슷한 입장을 좀 표현한 것들도 있네요. 또 청문위원들 사이에서 이 후보자의 그 비전이 목표가 좀 뚜렷하지 않다 이런 문제 제기도 있었는데 어제 입장문에서 이 같은 목표도 좀 밝힌 게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방금 전에 들어온 소식인데요. 이제 그 국민의힘 이제 본회의가 열리기 전에 의원총회에서 당론으로 가결시키기로 했다는 소식이 지금 들어왔습니다. 이기룡 후보자의 당연한 얘기인데 임효정 후보자의 임명 동의안과 관련해서 국민의힘은 가결로 하기로 당론으로 정했다. 민주당도 대승적 견지에서 이균용 후보자가 여러 가지 점에서 합당한 후보임을 감안해서 사법부의 독립을 지키는 가결 처리해 주기로 기대하고 있다라고 전주혜 의원이 밝혔습니다. 그렇군요. 무기명 투표이기 때문에 사실 당론으로 채택하는 거 여부가 사실은 뭐 밝혀지거나 또 당론으로 했다고 해서 모두가 그렇게 하는 건 아닐 수도 있는 상황이지만 양 당에서 당론으로 민주당은 부결을, 국민의힘은 가결을 채택하면서 양쪽이 다 초강수를 둔 상태라고 볼 수 있겠군요. 지금 현재 국회 본회의장 모습 보시면 여전히 투표가 원활하게 진행 중인 것으로 보입니다. 저 위에 보면 총 명패 수와 이제 총 투표 수가 동시에 이제 올라가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제 226명에서 227명으로 총 명패 수가 올라갔고 이제 총 투표 수는 224명 정도입니다. 이제 전체 제적 의원이 아까 말씀드린 298명이기 때문에 투표가 거의 한 지금 70%, 80% 정도는 이루어진 것으로 보여서 투표가 끝나고 나서 또 이제 정확하게 이제 집계를 한 다음에 결과 발표가 금방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최 기자 말한 대로 지금 명패 수가 굉장히 빠르게 올라가고 있어서 지금 233까지 올라갔는데 이제 한 60표 정도 남아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오늘 이 인준 동의안이 처리되고 나면 이 본회의에서 처리할 안건들이 또 있죠. 어떤 것들이 있는지 최 기자 소개해 주시죠. 네, 민주당이 지난 4일 의원총회를 열고 이제 해병대 장병 고 최상병의 희생에 따른 특별검사 제도를 도입하는 패스트트랙 지정 동의안을 오늘 반드시 처리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이제 패스트트랙 동의는 제적 의원 3분의 2가 필요합니다. 총 179표의 찬성이 필요한데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현재 민주당의 의석수가 168표입니다. 이에는 부족한 상태인데
정의당이 6표를 가지고 있고 범야권의 협조만 있으면 패스트트랙 지정 정족수를 채울 수 있다는 게 민주당의 입장입니다. 홍익표 원내대표는 비교섭 단체와 무소속 의원들께도 양해를 구하고 불가피한 해외 출장 일정이 있는 의원들에게도 양해를 구했다면서 이제 표단속에 나섰는데요. 당시 현재는 충분히 179석의 의석을 확인한 것으로 지금 알고 있다면서 다시 한번 오늘까지 체크해서 문제없이 처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습니다. 오늘 최고위원회의에서도 오늘 예정된 본회의에서 최상병 특검은 패스트트랙을 지정해서 억울한 사망의 진실을 밝히겠다. 대통령실과 국방부가 수사를 방해하고 사건을 은폐하려는 의혹의 진상을 명명백백히 밝히겠다고 예고한 상태입니다. 반면 이제 국민의힘은 특검 추진과 관련해서는 사실 무근인 의혹을 정치적 의도에 따라서 부풀린 것이다라면서 강하게 반대하고 있습니다. 의원총회 직전에서도 윤재욱 원내대표가 해병대 채모 상병 사망 사건의 수사 외압 의혹에 대한 특검법은 패스트트랙 안건으로 민주당이 지정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니 마지막까지 모든 의원들이 표결에 참석해서 반대해달라고 요청을 했는데요. 본회의 직전에 의원총회에서도 패스트트랙 반대를 당론으로 정할지 논의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패스트트랙 안건을 두고는 국민의힘은 반대하고 있고 민주당은 이를 패스트트랙으로 신속 처리 안건으로 하겠다고 대립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사실은 이 국회 본회의장에 앞서서 이게 의장이 채택하지 않을 가능성도 제기될 정도로 여야가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렇게 초강수를 두게 된 배경에는 사실 어젯밤에 파행으로 이끌어진 김행 인사청문회 또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어제 김행 여가부 장관 인사청문회 파행으로 끝났었죠. 이 사실은 아예 산을되지 못하고 중간에 이 후보자가 인사청문회장을 나가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고 민주당은 이를 초유의 사태라고 얘기하면서 크게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고 국민의힘은 이에 대해서 위원장의 편파 진행이 있었다. 이걸 문제 삼고 있는데요. 그 이후에 어떤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까, 최 기자? 네, 그 김행 여가부 장관 후보자 어젯밤에 이제 인사청문회 도중에 여당 의원들과 함께 퇴장한 것이 크게 논란이 됐습니다. 이제 민주당은 이제 초유의 사태라면서 반발했는데요. 민주당은 이른바 주식 파킹 의혹 해명을 위해서 이 김행 후보자의 소유 회사의 지분 현황 등을 요구했는데 김 후보자가 개인정보 등의 이유를 들어서 이제 공개를 거부했습니다. 이게 논란이 됐는데요. 이제 양측이 정명 충돌하고 고성이 오가는 와중에 청문회가 잠시 정회됐습니다. 그러고 나서 다시 속개가 됐는데 김 후보자와 여당 의원이 이제 민주당 소속인 이제 권인숙 위원장의 의사 진행 과정에 문제를 삼은 편파 진행이라 이렇게 문제 삼으면서 근데 돌아오지 않은 겁니다. 인사청문회 도중에 여당 의원들이 일어나서 김행 후보자에게 청문회장을 떠나자고 먼저 독촉하는 장면도 포착이 됐는데요. 김 후보자가 일어서자 이제 민주당 의원들이 이를 막으려고 이제 실랑이를 펼치는 장면도 포착이 되기도 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 소속 권인숙 여가위원장이 편파적 의사 진행을 한다라고 항의하면서도 단독 회의로 하루 더 연장된 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 참석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때문에 오전에 이제 민주당이 단독으로 이제 인사청문회를 다시 재개를 했는데 오전 10시 40분부터 정회된 채 오늘 자정까지 멈춰서 있는 상태입니다. 이제 다만 이제 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도중에 이제 이석을 돌아오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현행법상으로는 어떻게 뭐 처벌할 수 있는 근거가 있는 사항은 아니라고 하는데요. 국무위원 후보자의 인사청문 출석 자체가 그동안은 너무나 당연시됐기 때문에 법적 제도가 마련되지 않았던 겁니다. 기본적으로 전제 자체가 출석이기 때문에 이제 벗어난다고 돌아오지 않는다고 해서 처벌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는 겁니다. 민주당은 일단 자정까지는 그래도 기다리겠다는 입장을 유지를 하고 있는데요. 오늘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김행 후보자 연락 두절이다. 불참한 것을 대해서는 강하게 유감이다라면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후보자 지명 철회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어제 김행 후보자 인사청문회 파행이 된 거는 어젯밤 10시 반쯤이었는데요. 당시 파행 모습 어떤지 한번 잠깐 보고 오겠습니다. 조용히 하세요. 후보자 앉으세요. 후보자 앉으세요. 원활한 청문회 진행을 위해 10분 정회하겠습니다. 295표 중
가 118표, 네, 지금 국회 본회의장 모습 175표, 투표가 끝났습니다. 기권 2표로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네, 부결되었습니다. 부결 선포됐고요. 부결표 다음 안건 처리 175표로 준비를 나왔습니다. 위해서 위원님들께서는 잠시만 의석에서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결표 175표, 가결표가 118표 나온 것으로 제가 봤는데요. 네, 그러니까 민주당 의석수보다는 더 넘게 나왔기 때문에 이 민주당이 별 이탈 없이 부결을 선택한 걸로 보이고 있습니다. 네, 이로써 사법부 수장 자리는 오늘로써 12일째 비어있는 상황이고 부결이 됐기 때문에 이 사법부 수장의 공백은 앞으로도 한 달 이상 이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앞으로 남은 절차 최 기자 어떤 게 남아 있을까요? 일단은 지금 이제 사법부 수장 자리가 이제 12일째 비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제 대법원장 임명 동의안에 문턱을 높지 못하게 된 거는 이제 1988년 정기승 대법원장 후보자 이후 35년 만에 부결이 됐습니다. 또한 헌정사상도 두 번째 부결 기록으로 남게 됐는데요. 대법원장 공석 사퇴는 지난 1993년 부동산 투기 의혹으로 사퇴했던 김덕주 전 대법원장 이후 30년 만이기도 합니다. 지난달 24일에 김명수 전 대법원장 임기가 만료됨에 따라서 아직까지도 대법원장 자리가 비어 있는데 앞으로도 더 장기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헌법상 대법원장 반드시 국회 임명 동의가 필요합니다. 이 후보자가 지금 탈락했기 때문에 새로운 후보자 선정 작업에 들어가야 되고 청문회 절차도 다시 밟아야 됩니다. 또한 국회 본회의 표결 등에도 합치면 2달여 정도가 더 소요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부결이 됐기 때문에 국회 대법원장 후보는 이제 인준이 불가능한 상태가 된 거고요. 이 다음 달에도 본회의가 잡혀 있지만 그 사이에 새로운 후보자를 뽑고 또 인사청문회를 열기까지는 굉장히 불가능할 정도로 시간이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최 기자 말대로 앞으로 한 달 이상 2달 가까이 더 대법원장 자리가 비어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상황입니다. 앞서 국회 본회의장에서 이 부의장이 이 부결 소식을 전하는 싱크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총 제적수가 298명이었고요. 국회의원이 총 투표수는 295명이었습니다. 그리고 가결표가 118표, 부결표가 175표, 기권도 2표나 나왔네요. 지금 보니까. 일단은 대법원장 임명이 좀 지연되면서 법 쪽에서도 우려가 좀 상당히 나오는 것으로 보입니다. 대법원장이 주심을 맡는 전원합의체 성립 자체가 불투명해지면서 그에 따라서 재판 지연 여파가 하급식까지 이어지고 법관 인사 등도 멈춘다는 우려가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대법원장은 지금 임기가 6년이고 무엇보다 최 기자가 얘기했듯이 인사권을 잡고 있는 만큼 대법원장의 공백이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여론이 앞으로 어떻게 움직일지 오늘부터 시작되는 강서구청장 사전투표 선거뿐만 아니라 내년에 있을 이 총선까지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앞으로 여론을 계속해서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앞서 저희가 김행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파행된 모습을 보셨는데요. 어제 이렇게 여야가 격돌했기 때문에 사실 오늘 이렇게 강수를 서로 의원총회 부결로 한 걸로 난 것으로 보이고요. 조금 전 본회의장 이 부결 소식 싱크 다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대법원장 이균용 임명 동의안은 총 투표수 295표 중 가 118표, 부 175표, 기권 2표로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처리 준비를 위해서 네, 이로써 부결된 모습 다시 한번 확인하고 왔습니다. 네. 부결이 되고 나면 앞으로 이제 새로운 후보, 아직까지 어떤 후보가 나올지는 거론된 분이 아직 없는 걸로 돼 있고요. 앞으로 최 기자가 앞서 얘기했듯이 2달 이상의 이 공백은 이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 대법원장은 판사들의 인사권을 쥐고 있는 만큼 사실 이제 공백이 길어지면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데요. 이 대법원장 공백 의미도 다시 한번 짚어주시죠. 네, 그 대법원장이 이제 주심을 맡는 전원 합의체 성립 자체가 불투명해집니다. 그로 인한 재판 지연 여파는
밑에 있는 하급심까지도 줄줄이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우려가 나오는데요. 법관 인사 등도 전부 멈춘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내년 1월 1일에 퇴임하는 안철상 민윤숙 대법관의 후임 제청 절차도 차질이 있을 거로 예상됩니다. 또 이런 분석도 있습니다. 이제 유남석 헌법재판소장이 다음 달 10일에 임기 종료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 헌법재판소장 역시 국회 임명동의 절차가 당연히 필요한 요직인데요. 필수적입니다. 지금처럼 이제 여야 정국이 지금 갈등으로 치닫고 있기 때문에 대법원장에 이어서 만약에 헌재 수장까지도 공석으로 남아있을 경우에 어떻게 할 거냐, 이런 우려도 법조계에선 전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앞서 국민의힘은 이제 장기간 사법부 공백 사태가 일어날 경우에 책임이 민주당이 있다면서 압박을 해왔었는데요. 민주당이 아무래도 다수 의석을 정하고 있는 상태에서 당론으로 부결을 정했기 때문에 이번 상황을 이제 뒤집지는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민주당의 입장은 그동안 자격 없는 인사를 사법부의 수장으로 앉히면은 오히려 더 큰 사법 불신을 불러올 수 있다, 그런 부작용이 있다라고 부적격 인사 자체를 처리하는 게 맞다고 맞섰기 때문에 앞으로 전국이 더 얼어붙을 거란 전망도 나올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김명수 저 대법원장이 9월 말에 퇴임했죠. 그래서 당장은 안철상 대법관이 권한 대행을 맡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 오늘 부결로 결론이 나면서 이렇게 권한 대행이 유지 상태가 지속되는 것도 어느 정도 지속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네, 최 기자, 그러면 앞으로 본회의는 계속 이어지면서 민생 법안 등 계속 처리가 이어지는 거죠? 네, 맞습니다. 오늘 처리해야 할 법안이 88개 정도의 민생 법안들이 예고가 돼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머그샷 공개 법안, 그리고 보호 출산제 도입 법안, 그리고 실손보호 청구 간소화법 등 민생 법안들이 줄줄이 남아 있는데요. 앞서 지난번에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 가결 후폭풍으로 인해서 본회의 자체가 연기됐기 때문에 처리되지 못한 법안들을 하나씩 처리해야 되는 절차가 남아 있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준 표결은요, 찬성 118표, 이 반대 175표로 부결됐습니다. 오늘 강서구청장 선거 사전 투표도 시작되는 날이기도 하죠. 오늘 국회 인준 이 표결 부결 결과가 내년 총선까지 여론 황배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 여야의 치열한 기싸움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저희 뉴스특보는 여기서 마치고 더 자세한 소식은 뉴스룸에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